따소물이 우리 선생님께서 네. 창안하신 거라면서요? 이거 어떻게 하다 네. 이렇게 창안을 하게 되셨습니까? 제가 소금물 건강법을 유튜브로 알리게 된 게 이제 7년이 넘어가는데요. 근데 처음에 따뜻한 소금물 0.9% 염도를 맞춰서 이왕이면 차갑게 말고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소금물로 하루에 2리터를 드시는 게 만성 탈수로 인한 질병이나 이제 건강 안 좋은 것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. 해서 0.9%의 염도를 맞춘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드시는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제가 좀 유튜브에서는 거의 처음이었거든요. 그때 따소물, 따뜻한 소금물 요법, 따뜻한 소금물 많이 드세요.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. 네,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 멘토 몸마음TV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건강 전문가, 따소물 전문가 황수목입니다. 선생님 첫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소금을 드시는 분들이 주로 고혈압을 신경 쓰시는 분이 많은데요. 네. 선생님 영상에 보면 170도 정상이라고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고혈압 수치는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잖아요. 근데 그 수치가 처음에 정한 거에서 그대로면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되는 수치가 계속 바뀌잖아요. 뭐 150이었다가 140이었다가 130이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수치가 점점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수치는 뭔가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게 사실은 좀 그래요. 인간의 몸이 진화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대에서 연구한 발표한 서울대 의학사전 이런 것을 인용한 내용에 자기 나이 플러스 90을 한 게 적정한 그 연령대에서의 혈압 수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60대에는 90을 더하면 150 정도가 그 나이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수치인 거고 또 70 정도, 70대가 되면은 90을 더하면은 160 정도면 그래도 그 나이대에서는 이 혈관이 압력을 줘서 생명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 말초신경까지 피가 잘 못 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120이어야만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그 혈압의 생명 활동에 맞는 그 수치는 본인이 알고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막 약을 먹어서 꼭 조절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다만 아주 건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젊은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라던가 아니면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더 열심히 해서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. 약으로 무조건 수치만 조절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말 그대로 숫자만 조절이 되는 거지. 네, 그래서 그런 약이 할 수 있는 기전과 내가 건강을 실제로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혈관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서 수치가 젊어지는 것과 그 차이점은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서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. 선생님께서 70대, 80대에도 젊은 혈관을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혈압약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그 약을 먹었을 때 내 혈관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 압력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은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화학적인 이제 약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정말로 내 심장이나 혈관이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탱탱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나의 혈관 건강, 네, 그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혈액이니까 피가 돌면서 세포까지 영양과 산소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생명 활동이니까 그걸 잘할 수 있게끔 혈관이 젊은 혈관으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건강 스케치에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내가 먹고 움직이는 것에 모든 해답이
다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혈압이라는 거, 혈관의 압력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. 심장이 뛰는 거, 그리고 혈관이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, 이거는 다 근육의 운동이에요. 네, 그래서 내 몸에 전신의 근육이 그냥 딱 보기에도 근육이 좀 나이 들수록 빠지고 근력이 너무 없어진다. 그러면 내 혈관도 힘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 그 몸의 근육, 내 눈에 보이는 이 피부의 근육과 혈관의 근육, 위장의 근육, 이런 이게 수축 이완을 하는 근육들의 이 탄력, 이거는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근육이 수축이 이완을 하는 건 어떤 작용으로 하냐면 바로 미네랄들이 하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물론이고 뭐 마그네슘, 칼슘, 네, 이런 아이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.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근육도 줄어들고 활력도 떨어지고 뭔가 계속 피곤하다라는 거는 100% 미네랄 결핍이 첫 번째예요.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충분히 들어가야지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혈액도 만들고 체수분도 채우고 물질 대사도 하면서 우리 몸에 생명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이 근육 활동도 미네랄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어떤 특정 미네랄이 아니라 소금의 나트륨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미네랄과 비타민, 네,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어떤 특정 미네랄, 뭐 마그네슘이 뭐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, 뭐 이런 것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는 필수 미네랄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종합적인 비타민 미네랄을 정말 이렇게 잘 챙겨 드시면서 특히나 소금하고 요오드 같은 게 대표적으로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에요. 소금은 하루에 15g 정도는 아주 평균적으로 드셔야지 체수분이 채워지면서 기본적으로 몸에 수분이 충분하게 채워지고 특히나 우리 몸의 혈액을 만드는데도 수분이 가장 필요하고 혈액의 염분은 0.9%로 소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를 보면 이렇게 좀 짭짤하잖아요. 네, 그 땀도 짭짤하고 침도 약간 그런 맛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은 미네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먼저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피의 양, 혈류량이 충분해져야 되거든요. 근데 그 혈류량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게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. 그래서 0.9%의 염분을 맞춘 소금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는 충분히 드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. 그러면은 우리 몸의 체수분과 혈액량, 혈류량 이게 채워지고요. 그 다음에 피 자체도 소금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분이라던가 마그네슘이라던가 이런 많은 미네랄들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건강한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충분히 미네랄이 있어야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게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한데 피의 양, 충분한 피의 양이 만들어져야지 혈류가 좋아지면서 우리 몸에 혈관 안에 또 찌꺼기가 끼거나 이제 혈관 벽이 굳거나 혈관 안이 좁아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나아가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영양적으로는 미네랄이 가장 중요하다. 충분한 미네랄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몸에 있는 근육도 키울 때 운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먹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.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흔히들 실수하는 게 건강해지려면 먼저 운동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내가 요즘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해서 내가 많이 피곤하다 하시는데 먹는 게 안 된 상태에서 운동만 하시면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니까 이제 운동하면서 더 지치게 됩니다. 반드시 이제 저도 소금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방송을 찍고 있는데 먼저 미네랄을 충분히 드시면서 물과 함께 체수분을 채워주는 거 그리고 나서 활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
요 세 개까지 또 말씀드리면 더 좋은데요. 세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죠.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내가 계속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몸에서 이렇게 진액이 다 마르고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드시는 것과 생활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, 마인드, 스트레스 해소 요 세 가지 정도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젊으신 분들은 몸에 근육량이 좀 있지만 이제 50대, 60대, 70대 되어 갈수록 점점 근육량은 빠지잖아요. 근데 내 보이는 근육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혈관이라던가 뭐 위장이라던가 연동 운동을 하는 기관들에 있는 근육도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도 그래서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요.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미네랄을 충분히 드시면서 실제로 근육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.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내 나이 플러스 90이 적정 혈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나이가 70인데 한 130 정도의 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진짜 근육량도 좋고 막 혈관이 탄력이 있고 너무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이제 70대인데 내 나이 70에다가 90 해가지고 160 정도의 혈압을 가지고 있다. 이거는 이 혈관이 되게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. 그냥 그 나이대에서 혈관이 이 말초신경까지 피를 다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상태에서는 적당하게 나올 수 있는 혈압이다라는 뜻이지 그것 자체로 내가 이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젊다는 뜻은 아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더 이제 나이가 70이 돼도 젊었을 때처럼 막 활력 있고 건강한 걸 원하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충분한 미네랄과 특히나 소금물, 따소물 충분하게 드시면서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. 드시면서 근육 운동을 해서 실제로 내 전신에 있는 근육에 탄력을 만들어주는 거. 네, 그렇게 하셔야지 건강한 삶, 활력 있는 삶을 나이 들어서까지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육 운동, 단백질 그 섭취에 대해서도 네.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섭취해야 될지 가이드가 좀 있으신가요?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요. 그 음식으로 고기를 제일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콩 종류 같은 거를 많이 드세요. 근데 고기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시키기가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고기 같은 것을 소화시키려면 간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. 근데 간은 이미 피곤하고 힘들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고기 같은 걸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콩 종류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. 근데 콩은 또 GMO 식품이 또 많아요. 그래서 이제 GMO가 아닌 우리나라 국산 콩 중에서도 이제 좋은 콩으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보충제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보충제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제품별로 효과가 너무 달라요. 근데 제가 이제 보통 뭐 어떤 영양제 드세요 하면 저 뭐 오메가3 먹고 있고요. 비타민 뭐뭐뭐 먹고 있고요. 뭐 단백질 먹고 있고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핸드폰을 쓸 때 우리가 너 핸드폰 뭐야? 이러면 나 갤럭시야, 나 아이폰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나 핸드폰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. 핸드폰 못 써? 나 핸드폰 써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먹는 거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재료로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회사의 제품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. 정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영양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먹었을 때 몸에서 이게 독소로 작용하거나 몸에 쌓여서 독소가 되는 그런 영양제들도 있고 진짜 너무 좋은 것들은 먹었을 때 그만큼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양제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보충제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, 그래서 단백질 제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, 유청 단백질, 그래도 우유에서 만들어낸 유청 단백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분리유청 단백이 있고 유청에서 이제 단백질만 분리해낸 거예요. 그 다음에가 이제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 있어요. 이게 입자가 갈수록 작아집니다. 그러니까 그냥 유청 단백을 먹으면 거의 흡수가 안 돼요.
최소한 분리 유청은 해야 되는데 분리 유청도 좀 입자가 커요. 그래서 우리 간에서 그걸 쪼개고 다시 흡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단백질도 이제 합성 단백질도 많고 하는데 당연히 합성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고요. 그나마 유청 단백질로 해야 되는데 분리 유청까지는 간에서 일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신 분들, 힘드신 분들은 그거 흡수하려고 하다가 단백질 먹으려고 하다가 간이 더 힘들어지니까 뭐 한 달 먹었으면 한 달 쉬었다가 또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에요. 가수분해는 더 작은 입자로 쪼개서 거의 이제 2번 가수분해를 한 단백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곳 정도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가수분해를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. 근데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입자가 아미노산으로 아예 작아져 버려요. 그러면 우리가 먹었을 때 이제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고기를 먹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. 이제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들수록 고기로 단백질을 채우기는 힘들다. 식품으로는 이제 안전한 콩, GMO가 아닌 안전한 콩 요리를 추천드리고 제품으로는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을 추천드립니다.